오늘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에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리고 포스텍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텍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포스텍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 바와 같이 이제 일반 대학에 속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공계 특성화를 보여주는 학교죠. 1단계 서류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 또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통해서 이 학생이 과학공학계의 리더가 될 잠재 역량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어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2단계 면접은 100%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면접 평가 방식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잠재력이나 사고력 또는 이공계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수학적인 기본기가 탄탄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포스텍은 일반고 출신들의 합격자도 늘고 있어서요. 작년 2019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60% 이상이 일반계고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포스텍의 전형이 서류평가 2단계 면접 100%, 일반계고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해. 일반계 꼭 과고 영재고 아니더라도 일반계고 학생들 중에 최상위 이공계 학생들, 자연계열 학생들은 내가 6개 외에 포스텍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학교에 내가 어울리는 인재다라는 거를 어필해 주셔야 하는데요. 즉 자기소개서에서 학교의 인재상을 꼼꼼히 본다라는 것이죠. 학생부 내신은 포스텍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지나고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3학년 1학기 성적을 비중 있게 본다? 내가 포스텍을 갈 것이다 라는 이공계 학생들은 사실은 3학년 1학기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성적의 발전 변화, 발전상을 좀 본다라는 것이죠. 꾸준히 노력해서 내가 학업적인 성장과 성취를 이뤄갔고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가장 좋아라고 한다면 사실은 포스텍에서 좀 유의미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포스텍 면접은 창의 면접으로 유명한데요. 창의 면접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거지? 라고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단순히 수학 과학적인 지식을 묻고 정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창의성을 보고자 하는 면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고 학생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문과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문제를 그건 왜 그렇지? 다른 사례는 없을까? 발레는 없을까? 저 과정은 어떻게 저런 결과가 도출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포스텍 문제는 공개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했을 때만 이제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전체적인 면접은 사실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룹 면접과 개인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룹 면접은 이제 4명에게 85분 동안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고요. 개인 면접은 20분 동안 수학과 과학에 대한 질문을 주고 이제 푸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에서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 과정과 설득력을 본다. 라는 것이 포스텍의 창의 면접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면접, 창의 면접, 포스텍의 특징이죠. 자기소개서는요, 1번부터 3번 대교육 공통항목 질문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4번 대학별 자율항목만 포스텍의 면접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 즉 포스텍에 지원하게 된 동기, 재능, 특기를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라는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처 보여주지 못한 자랑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 4번 항목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겠죠. 지금 2020학년도 포스텍은요, 활동 증빙 서류가 사라진 것이 특징이에요. 이전에는 지원자의 이런 활동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서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포스텍이 이런 지원 서류, 그러니까 활동 증빙 서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학과 단일계 모집이에요. 학과가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단일 계열로 모집을 하는데 2단계 면접에서 100% 면접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전공 분야가 있다면 학생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뚜렷하게 뭐 저는 생명공학 쪽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화학 쪽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되어야 하겠죠. 면접 평가가 이런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공학도로서의 인성, 자질 측면도 골고루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이나 또는 포스텍의 면접 유형으로 사전 대비가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광주과학기술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네, 서류평가가 학생부 자소서 제출 서류, 추천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서류를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하고요. 면접은 20분 내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심층 면접인데 이제 전공 수학 능력을 평가하죠. 내적 역량이라고 해서 학생의 인성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그런 질문도 있고요. 또 전공 수학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수학이라는 거는 다른 과기원하고 동일하고 그리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 선택한 한 과목에 대해서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 그런 기본 개념 및 원리 등등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심층 면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는지 그런 표현 능력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에서 과목 선택은 언제 하죠? 원서 접수할 때. 원서 접수할 때 내가 어떤 과목으로 면접을 보겠다를 체크해서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이런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스트 역시 1번에서 3번 자기소개서 항목은 대교협 공통항목 질문을 따르고 있어요. 4번 항목은 역시나 광주과학기술원만의 차별화된 질문이 나오는데요. 지원 동기와 어떤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말하라. 1500자로. 네. 그래서 내가 지스트에 지원하게 된 동기, 자기만의 동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에 대한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있다면 4번 항목 기술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디지스트 넘어가서 볼 텐데요. 디지스트는 역시나 서류평가, 다 학종의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사회적 역량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역시나 과학기술원의 특성답게 수학, 과학에 대한 학업 역량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탐구 역량이란 뭐냐? 자기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또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학업 과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동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탐구 역량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역량은 내가 과학기술학도로서 우리 사회에 또는 인류의 삶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이런 공적인 책임의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함인 것이죠. 과학계의 리더로서 또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리더로서 어떤 인성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는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런 과학기술이라는 건 과학은 그 자체로 이론이지만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부분이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생활에 응용돼서 쓰이는 것이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그 개념이 붙어버리면은 가치 판단이 꼭 문제가 되죠. 이것이 옳으냐 나쁘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획기적인지
얼마나 획기적인 기술이었느냐, 뭐 얼만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사회윤리적인 부분에서도 논의가 같이 돼서 이것을 언제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적용 범위의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공론화되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 과학기술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또는 자질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실은 이런 과기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평가는 발표 면접, 개별 면접, 학업 역량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발표 면접은 그냥 제시문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제시문을 토대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능력이나 창의적 해결 능력을 보겠다. 개별 면접에서는 서류 기반한 면접, 그러니까 인적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죠. 고등학교 학생부 또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나오는 면접. 학업 역량 평가는 기본적인 수학과 그다음에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 선택 한 과목에 대한 교과 심층 면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에 따라서 디지스트는요, 그룹 토의와 발표 면접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룹 토의 같은 경우는 디지스트의 교육 철학, 미래 진로 계획, 사회 정의와 공익 등의 주제로 다자 간의 토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표 면접은 특기자 전형에서 진행되는 그래서 지원자의 어떤 우수한 역량을 좀 특기자 전형인 만큼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고자 한다. 영재성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스트의 자기소개서 문항은요, 역시나 4번 항목만 이제 달라지는데요. 디지스트의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개를 이 학교에 그럼 역시나 조금 이제 질문의 유형만 좀 바뀌었는데 사실은 쓰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왜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지, 지원 동기, 나는 어떤 과학도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나의 진로 목표와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많으니까 3,000자 이내로 쓰는 거거든요. 분량이 좀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유니스트입니다. 유니스트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우수성 입증 자료가 들어간다라는 게 다른 과기원과 조금 다른 점. 그래서 학생부, 자소서, 우수성 입증 자료 이 세 개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과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 생활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수성 입증 자료가 뭐냐라고 하면 유니스트 인재상에 부합하는 활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니스트 인재상에 부합하는 이런 활동들을 고등학교 3년 동안 해왔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최대 2개까지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었던 탐구, 연구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면접평가는 이제 지원 계열과 적합하냐, 지원 계열에 대한 어떤 확인, 그 다음에 인성 이런 부분들을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시문을 포함한 면접이 20분 동안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제시문은 융합지문이 나오는데요. 융합지문은 각 교과별로 여러 개의 지문들이 연결돼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얼만큼 충실히 이수했느냐를 보기 위한 교과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답변 준비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실에 입실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기소개서 문항은 자율문항이 없어요. 네, 다른 학교랑 다르게 유니스트는 4번 자율 항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1, 2, 3번 대교육 공통 항목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듯 지금 다 학교마다 다른데요. 일부 전형에 한해서 졸업연도 제한을 두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경우에는. 그래서 졸업연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는 몇 년도 졸업자까지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재학생 몇 년도 졸업자까지 가능하냐, 재수생이 되냐 안 되냐, 삼수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 또 지스트 학교장 추천 고른 기회, 디지스트의 학교장 추천은 2020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생은 안 된다. 즉 재수생들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포스텍의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까지니까 재수생까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수시보다 선발 인원이 현저히 적은 게 사실이에요.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에서 각각 이제 카이스트 15명, 지스트 20명, 디지스트 10명 이렇게 해서 세계 과기대에서 총 45명 선발하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인원수죠. 정시가 수능 100%로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에서도 수능 시험 70%와 서류 평가 30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가 이제 지스트고요. 카이스트와 디지스트는 수능 100%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정시에서 지스트를 시험 보겠다라고 한다면 학생부도 여전히 서류도 여전히 중요하구나. 서류와 면접 중요하구나. 이 점. 정시에서도 자소서 학생부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의 반영 방법은 학교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국어 25, 수학 가 25, 영어 25, 과학 탐구 2과목 25% 골고루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라는 취지. 그 다음에 지스트와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가형 30%, 국어가 20%, 영어 20%, 과학 30%. 그러니까 수학, 과학의 비중을 조금 더 두고 뽑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과탐에서 2과목, 심화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는 10%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다 2과목 듣겠죠. 네, 가산점을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응시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시 지원을 고려한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기원에 따른 지원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